이제 뉴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제 신경계.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중추 신경계로 나뉘고 그 다음에 말초 신경계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말초신경계는 좀 나중에 가고 이 중추신경계를 잡게 되면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일단 일반적인 용어로 생각한다고 하면 얘는 지시적 개념이야.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전달적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시, 지령이라는 말을 좀 더 바꿀게. 이렇게 조금 더 습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중추신경계 그러면 얘는 사고 판단하는 것이고 사고 판단한 것을 보내주는 곳을 말초신경계라고 나뉘는데 먼저 이 중추신경계는 또다시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뇌와 척수 이 척수도 중추신경계예요. 우리가 등뼈 이건 지지대 역할도 해주지만 여기서 지령도 내리는 역할에서 우리 갓난애기들 그 소화시키거나 너희들 트름 할 때 등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 트름 나오잖아. 그쪽을 지시하는 곳이 척수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뼈를 우리는 척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뇌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조건 외우지 말고 포인트를 잡고 외우면 좀 더 이해가 빨라져. 뇌는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대뇌, 그 다음에 소뇌, 그 다음에 간뇌, 그 다음에 연수, 중간뇌, 중간뇌, 그 다음에 연수 해서 이렇게 살짝 좀 바꾸고 해서 이쪽에 쭉 가서 이쪽에 척수. 그러니까 이제 말초신경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말초신경계 얘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되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말이 많은데 결국에 포인트 문장에서 핵심 워드를 딱 잡아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고등한 정신 활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수의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되네 쪽이야. 그러니까 정신활동, 미술, 체육, 예술, 학습, 공부, 그러니까 머리 쓰는 쪽에 뭔가 이거 조금 그런데 짐승 동물들과 구별이 되는 행위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되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운동신경이 되게 좋아. 그럼 운동신경이 좋다는 건 동물과 사람을 조금 구별하는 우리보다 운동신경이 좋은 건 동물들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약간 차별이 되는 고등한 정신활동, 그 다음에 이 수의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제 불수의 운동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수의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대뇌를 통해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수의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그젠플로 한번 본다면 골격근이 그래요. 골격근이라는 건 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인데 손가락을 움직인다면 내가 움직여. 그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잖아. 그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뇌가 관여를 하는 것이고 심장이라든지 소화기관을 생각해보자. 심장은 내가 빨리 뛰고 싶다고 해서 빨리 뛰고 늦게 뛰고 싶다고 해서 늦게 뛰어지는 게 아니거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는 불수의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소뇌가 뭐냐면 이것저것 얘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몸에 관련된, 운동에 관련된 이쪽이면은 소뇌 쪽이 담당을 해서 운동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 그럼 소뇌가 발달한 거고 정신활동이 발달하면 대뇌가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신이냐 운동, 몸이냐에 따라서 대뇌와 소뇌를 나누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뇌가 나오는데 이 간뇌는 키워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호르몬하고 항상성 나올 때 이 간뇌가 바로 항상성에 바로 조절,
조절, 중추기관이 누가 되냐면 간뇌가 돼요. 말 그대로 간뇌는 사이간이야. 사이에 끼어 있는 뇌라고 해서 우리는 간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상성의 조절 중추기관이 얘는 뭐냐면 항상성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는 뜻. 즉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명 유지에 관련된, 그러니까 머리가 좋던 머리가 나쁘던 운동을 잘하던 못하던 생명체로서 해야 되는 것들은 누가 담당한다? 바로 간뇌가 담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크게 생각해 봐야 돼. 정신활동이냐 몸이냐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기본적인 것이냐,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면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뇌, 말 그대로 간뇌에서 중간에 낑겨 있다는 건데, 얘네 하면 꼭 나오는 게 뭐 동공, 홍채, 앙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얘는 눈에 관련된, 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 중간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잡아야 돼. 정신, 몸, 생명유지, 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빼고 나머지 것들이 있어. 나중에 통합적 작용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연수라는 것은 뭐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박동이라든지 아니면 소화 쪽이라든지 이걸 제외한 정신, 몸, 항상 그다음에 생체 유지, 그다음에 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수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얘가 무슨 말인지 포인트를 잡았다라면 이 말초신경계는 또다시 어떻게 나뉘느냐, 둘로 나뉘게 돼요. 어떻게? 위에 걸 보면서 가주시는데 대뇌에 지배를 받는 신경계가 있고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렇게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 뭐 뇌줄기도 있고 뭐 이런데 척수들 중에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한번 묶고 이렇게 한번 묶었을 때 이 대뇌 쪽이 이쪽이 되는 거고 얘가 여기. 그래서 얘네들도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대뇌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애를 우리는 몸체자를 써서 체에서 신경계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대뇌가 아닌 나머지 애들은 다 이 대뇌 지배를 받지 않는, 즉 얘는 누가 돼? 자율 신경계가 돼서 얘가 의식적인 거고 얘가 무의식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지. 얘가 수익은, 얘가 불수익은 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살짝 써줄게. 여기서는 의식, 내가 생각한 대로, 여기서는 무의식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생명체로서 그냥 해야 되는 거. 운동할 때 피해야지 뭐 이러면서 피하진 않잖아. 습관들, 눈, 항상성, 호흡, 심장,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것들은 얘가 담당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빨간색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얘를 관여하는 근육들을 수의근이라고 부르고 얘는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수의근은 여기 써놨죠. 대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얘네들은 또다시 나눠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알면 돼. 이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가 민감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할지 조금 할지 어떻게 조금 더 할지 조금 더 할지 조금 덜 할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무의식적인 아이들은 조금 단순하게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단순 구조로 해. 할지 말지 빨리 할지 늦게 할지 좀 단순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촉진제, 잘하게 할 거야, 잘 못하게 진정시킬 거야, 억제제 기능, 서로 상반되는 두 개로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만 갖고 조절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얘는 좀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를 관여하는 애가 누가 돼? 교감 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를 부교감 신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 같고요. 살짝 한번 끊고 다시 갈게요.